3절에서는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벡터의 덧셈은 우리가 흔히 하던 스칼라의 덧셈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벡터를 더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벡터의 합을 구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벡터 A, B와 그 다음에 벡터 B, C를 더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때 벡터 A, B와 벡터 B, C의 합은 벡터 A, C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변이 벡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한 다음에, 변이 벡터 A, B만큼 이동했겠죠. 그 다음 점 B에서 C 방향으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은 점 A에서 점 C로 곧장 이동한 거랑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AB 벡터와 BC 벡터를 더한 것은 바로 이 AC 벡터와 같다. 이래서 이 삼각형 모양으로 벡터의 합을 구한다. 이래서 이러한 방식 우리가 벡터를 합을 구하는 삼각형의 법칙이라고 하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벡터의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신 것처럼 A 벡터가 A, B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 벡터가 BC라고 합시다. 그럼 두 개는 방향이 같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겠고요. 길이도 서로가 더해준다니까 바로 두 개의 합을 연결한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두 개의 합을 구한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겠습니다. 한번 삼각형의 법칙을 이용해서 벡터의 합을 구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O, A, C, B는 평행사변형이다.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가 평행하다는 뜻이겠죠. 자, 이때 벡터 OA와 벡터 OB의 합은 벡터 OC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벡터의 성질을 보게 되면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즉, 벡터 OB와 같은 벡터 찾아볼까요? 자, 벡터 OB는 크기와 방해 같은 걸 쫙 보시면 평행사변형이니까 OB와 AC는 서로 평행하고 크기가 같겠죠. 따라서 벡터 OB와 같은 것은 바로 벡터 AC가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 OA와 벡터 OB를 더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벡터 OA와 벡터 AC를 더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 OA와 벡터 AC를 더하는 것은 아까 설명해드린 벡터의 합을 구하는 삼각형의 법칙으로부터 바로 여기 있는 OC, 즉 벡터 OC가 바로 두 개의 합을 구하는 그러한 답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아까는 벡터 OA와 벡터 AC를 구하는 요 벡터 OC, 요거 갖다가 삼각형의 법칙을 했었는데 여기서 벡터 OA와 벡터 OB를 구할 때 요때 요 합을 구하는 벡터 OC는 요 평행사변형으로부터 또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방식을 갖다 우리가 벡터의 합을 구하는 평행사변형이라는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삼각형의 법칙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벡터의 합을 구할 때는 삼각형의 법칙 또는 평행사변형의 법칙을 갖다가 적절하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덧셈에서는 스칼라와 마찬가지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벡터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있는 그림 평행사변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OA, 선분 OA의 화살표, 즉 벡터 OA를 벡터 A라 하고 벡터 OB를 벡터 B라고 했을 때 이 OACB는 평행사변형이므로 OB 벡터가 벡터 B면은 벡터 AC도 역시 벡터 B랑 같게 됩니다. 또한 벡터 OA가 벡터 A면은 위에 있는 벡터 BC 역시 벡터 A가 되겠죠. 자, 이거로부터 교환 법칙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플러스 B 벡터 볼까요? 자, A 플러스
벡터 A 플러스 벡터 B 벡터. 자, 요거는 벡터의 합을 구하는 삼각형의 법칙으로부터 바로 벡터 OC가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벡터 OC가 벡터 A와 벡터 B를 더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벡터 B와 벡터 A를 더하는 거 볼까요? 자, 벡터 B 플러스 벡터 A. 역시 벡터의 합을 구하는 삼각형의 법칙으로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벡터 OC가 역시 두 개의 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벡터 A로부터 벡터 B를 더하나 벡터 B에서 벡터 A를 더하나 서로가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갖다 우리가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 이것은 스칼라일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약간 복잡한 듯 보이지만 또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합 법칙은 벡터 A, B, C를 더할 때 벡터 A와 B를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C를 더하는 값이나 벡터 B와 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한 값이나 같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먼저 밑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A 벡터를 벡터 A라고 하고 AB 벡터를 벡터 B라고 하고 BC 벡터를 벡터 C라고 했을 때 한번 이 결합 법칙이 성립된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A 플러스 B 벡터를 먼저 더한 다음에 C 벡터를 더하는 거죠. 자, 볼까요? A 벡터와 B 벡터를 먼저 더합니다. 자, 그러면 벡터의 합을 구하는 삼각형의 법칙으로부터 바로 이 OB 벡터가 두 개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OB 벡터하고 그 다음에 이 C 벡터가 되겠죠. 이 C 벡터하고 더하게 되면은 역시 삼각형의 법칙으로부터 바로 OC 벡터가 전체의 합을 구하는 값이 되겠죠. 볼까요? 조금 진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왼쪽에 있는 값을 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걸 볼까요? 이거는 벡터 B와 벡터 C를 먼저 더합니다. 자, 이거는 벡터 B와 벡터 C를 더하면 역시 삼각형의 법칙으로부터 벡터 A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 A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벡터 A와 벡터 B와 C를 먼저 더한 거, 요랑 더하게 되면 역시 또 삼각형의 법칙으로부터 이것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벡터 AB를 먼저 더하나 벡터 BC를 먼저 더하나 왼쪽과 오른쪽의 덧셈은 같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합 법칙 역시 성립되겠죠. 이와 같이 벡터의 덧셈에서도 스칼라와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덧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이 벡터의 합을 구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북쪽으로 40km를 달린 후, 자, 점 A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 북쪽 방향으로 40km를 달려서 점 B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서쪽으로, 왼쪽이 되겠죠? 서쪽으로 30km 달려서 목적지에 도달하였다. 즉, 점 B에서 서쪽으로, 왼쪽으로 30km 달려서 목적지인 점 C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자동차의 목적지는 점 C가 되겠죠. 목적지는 출발점 A로부터, 출발점은 A죠. 출발점 A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구하시오. 즉, 점 A에서 점 C까지 가는 변이 벡터. 요거죠. 요것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이 벡터 AC를 구하려면은 변이 벡터 AC의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을 나타내기 위한 요 각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변이 벡터 AC의 크기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으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직각삼각형에서는, 이건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직각삼각형에서는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각각의 길이의 제곱을 더한 값은 이 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 기억하시겠죠. 따라서 이 벡터 AC의 절대값은, 즉 크기는 바로 벡터 AB의 크기의 제곱과 벡터 BC의 크기의 제곱을 갖다가 루트 씌워서 구하면 된다. 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볼까요? 먼저
AB 벡터의 크기는 아까 4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40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C 벡터의 크기는 30이죠. 그리고 3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걸 루트를 딱 씌우면은 이게 30과 40 더해서 루트를 씌워보게 되면 이것은 답이 5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방향을 알기 위해서 요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요 세타는 요 탄젠트 세타는 요거분의 요거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삼각형 법칙으로부터 배웠을 겁니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AB 벡터의 크기, 벡터 AB의 크기분의 벡터 BC의 크기가 되니까 여기서도 뭘 할 수 있느냐? 세타는 탄젠트의 마이너스 1의 AB 벡터의 크기, 즉 40이 되겠죠? 40이 되고 그 다음에 BC 벡터의 크기 3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타는 이와 같은 식을 구하면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계산기를 두드리면 바로 나옵니다. 즉 36.9도라고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당시의 목적지가 출발점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하는 거니까 목적지는 출발점으로부터 북쪽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36.9도 방향이면서 그 다음에 바로 AC의 크기인 50km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